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이틀 사이에 확진자 수가 57,500명 정도 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확진자가 27,421명 증가함으로써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이하 증가를 보였습니다. 어제가 정점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새벽에 올라온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6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2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뉴욕과 뉴저지 두 지역의 확진자가 25만 1265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 전체에서 45%를 차지하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DA의 커미셔너인 스티븐 한 박사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하여 새로운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FDA의 분석 모형에 의하면 우리는 정점에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정확한 분석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매일 모형 분석을 하여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서 5월 중에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에서 동시에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발병 상황에 따라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한을 완화한 후 감염자가 생길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재개하면 이를 파악하고 격리할 시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면서도 가을과 초겨울에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업률 급증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도로 비관적이고 응답자 중 4분의 1이 렌트나 모기지 납부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CNN 방송 보도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1,340만 명의 세입자 중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렌트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내셔널 멀티 패밀리 하우징 카운실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당, 호텔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서 주요 식자재의 수요가 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형 농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출하할 방법이 막히자 농작물을 땅에 묻거나 우유를 웅덩이 같은 곳에 펌프하여 버리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출하되지 못한 농작물 중 일부는 요즘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로 공급되고 있다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활절인 어제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날을 기억하는 예식을 거행했지만 신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비로운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론을 펼쳤습니다. 과거 많은 인파 속에 성대하게 진행되던 지난해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통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웃지 못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스피드 매니어가 지난주 아우디 세단을 운전하여 뉴욕 맨하탄을 출발 27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의 레돈도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스피드 매니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캐논볼 런의 과거 기록을 깬 것입니다. 이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한산해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려 3,000마일에 가까운 거리를 최단 시간에 주파한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스티뮬러스 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7일 하원을 통과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 재무부는 스티뮬러스 책의 지급을 시작하였다고 지난 토요일 ABC 뉴스가 재무부 고위 당국자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달이 걸렸지만 이번 행정부는 불과 2달 만에 정부 지원 자금의 지급을 시작하였다고 그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재무부와 IRS가 공조하여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2018년 또는 2019년에 IRS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은행 구자 정보를 등록한 사람들과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에게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15일까지 은행 송금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IRS에 은행 구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표를 보낼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재향군인,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이 최우선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재무부는 다음 주에 Get My Payment라는 앱을 발표하여 은행구자 미등록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일상으로 돌아간 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히 미국인의 소비 패턴은 눈에 띌 정도의 변화를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경제 활동의 증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도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택근무, 아마존에서의 물건 구입, 넷플릭스 영화 시청, 유튜브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와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재의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향후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러한 경향에 더욱 속도를 올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우리는 한 달 가까운 스테이 앳홈 오더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이겠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의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의 습관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잊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빠져본 우리는 불필요하게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적 유행병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집안의 경계를 벗어난 외부적 활동을 더욱 꺼리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소수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메인스트림에서 꺼려하는 힘들고 어려운 비즈니스를 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응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 과감히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한 후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말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13일 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